자, 경제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수능에서는 경제 지문이 이렇게까지 좀 중요하진 않았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완연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물론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종교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라, 뭐 돈 많이 벌어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시대 정신이거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을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탈속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산들어가 살아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탈속적인, 좀 더 세속적이고, 좀 더 막 그런 너무 이해타산적인 삶보다는 좀 더 이상적이고 탈속적인, 그리고 가치관계에서 좀 더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끔 하려는 작품들이나 주제의 공부들을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순수한 면이 살면서 더 도움이 될 때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이용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야, 그 이용해서 돈 벌어,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야. 다만 그걸 알지만 돈을 벌지 말지, 그걸 알지만 이용할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경제 교과서를 통해서 건드리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이 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건드려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이 화폐라는 개념과 금융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화폐 금융에서 금융자본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단 화폐가 나와줘야 주식이라는 개념에서 주식에 기반한 말 그대로의 자본주의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화폐가 발생하고 금융이 발생하는 순간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을 부각시키거든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장점도 상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대중들은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점에 의해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장단점 둘 다 볼 줄 알면서 훨씬 경제적인 문제를 덜 겪을 것이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공부해 놓지 않으면 결국 인생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 자, 결국 이거예요. 자, 현재 100만 원이라는 가치는요, 미래에도 100만 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100만 원이 금 10온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래에도 금 10온스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옛날엔 이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는 걸 주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가세요. 이자율과 금리는 동의어예요. 예를 들면 이자 10%를 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1년 뒤에 내가 받을 돈은 원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1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죠. 올해 100만 원에 내년 가치는 얼마? 110만 원 가치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반대로 와볼게. 내년에 11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거죠. 110만 원이 100만 원이었던 거잖아.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래 방향으로 가는 게 이자율과 금리의 개념이고요. 미래의 것을 현재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할인율이에요. 왜 이 할인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금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채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옵션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 당장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미래 발생할 수익이나 미래 발생할 가격 가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 5년 뒤에 얘가 얼마 줄 거야. 그럼 현재 가치를 환산할 줄 알아야 현재 적정 가치를 따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은행에 넣으면은 10만 원 준다라는 이자라는 개념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했어요. 여러분이 적응 다 해봤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미래의 얼마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야? 이 할인율 개념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벌써 이게 2008학년도면 2007년이거든. 너희 07년생, 08년생도 아니야? 너희 태어날 때 수능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1달러부터 배웠던 내용 볼게요. 항상 규제 세팅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현재 투입될 비용과 미래 발생할 이익을 고려해 당연히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거야. 손해볼 사업하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할 것인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할인의 요인이라고 그랬었죠.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 C는 커즈예요. 고려해서 이걸 통해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런 환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중요한 개념이 뭐다? 바로 할인율이다. 자, 할인율은 뭐냐 그러면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의 개념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했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주제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자율이 10%라면 올해의 10억은 내년에 11억으로 돌아올 거야. 반대로 할인율이 10%라면 내년에 11억을 현재 10억으로 환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역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단락은 도입과 주제에 대한 개념 정의와 예시를 가지고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2단락 공공사업 타당성을 진단할 때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 할인을 적용하는데 자 이게 전형적인 수능 글의 흐름이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1단락 주제인 할인율에서 할인율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이라고 좁혔죠.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겠지. 그 중에서 뭐라고? 공적 차원의 할인율이라고 주제를 좁힌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갈 때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주제가 세팅돼서 토픽 세팅 핫플레이스 제가 보통 이렇게 약자로 적을 텐데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으면 핵심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할인율이 그래 핵심 정보구나.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또 뭐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벌써 또 반복돼요.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죠. 역시 글의 주제인가요? 자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일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는 거는 어렵대요. 그럼 어렵다 프로블럼 P, 솔루션 S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의 이자율이나 두 번째 민간 자본 수익률로 해결해보자. 첫 번째 다시 S1 시장 이자율. 아까도 얘기했었죠. 단락이 넘어가는데 반복이 되면 정보가치 높아지는 거라고요. 시장 이자율. 자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 은행에서 우리한테 야 2% 그러면은 1억 맡기면 200만 원 1년에 받는 거예요. 대출을 했어요. 1억 대출해서 대출 이자 5%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 500만 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런 자본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자율인데 저축을 한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도 있고 대출받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지불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니까 현재 환산할 수도 있겠대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를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거래전개 방식 중에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 근거 찾으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했구나. 자, 두 번째 S2 민간자본 수익률 반복됐고 그럼 뭐였고 자 그런 주장도 역시 있다는 거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을 민간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사업도 민간자본 수익률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뒷받침할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 봤더니 비판했네요.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비판했죠. 여러분 항상 비판할 거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근거, 기업과 같은 근거, 일이 있었던 거고 얘를 가지고 문항 설계를 했으니까 좀 이따 같이 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근거죠. 여기는 두 번째 근거, 민간 자본 수익률이나 시장 이자율은 단기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라고요. 우리가 돌 하나 깔고 수 하나 깔면 수십 년 수백 년 쓸 수가 있어. 근데 민간 자본은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기업이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미래 세대 배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각된다면 미래 세대에게 이게 저평가된다는 근거 때문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런 흐름인 거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그래요,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래? 됐나요? 그럼 되게 쉽게 정리가 됐어요. 자, 1번 선지. 자, 봐봐. 지금 글의 주제는 사회적 할인율이 맞거든.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주제와 구조를 묻고 있는 건데,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했는데 시장 이자율은 너무 세부 정보예요. 너무 일부 정보예요. 자, 2번 선지. 자본시장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잖아요. 여기는 주제의 범위가 틀렸고, 3번 선지.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기 힘드니까 얘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구조로서 나왔던 거고. 정답은 4번이죠.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이 주제인데 이걸 정하기 힘드니 민간 자본 수익률이나 시장 이자율로 해보자. 근데 얘 자체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근거 바탕으로 대안까지 내는 형태로 글의 주제가 흐름이 있으니까 정답 4번 보였을 겁니다. 열심히 필기해 주시고요. 예.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숙제 같아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45번 볼게요.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 공공분유 수익률이 민간분유처럼 높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자, 봐봐.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 자, 공공 부분이 있고요, 민간 부분이 있어요. 공공 부분 수익률, 민간 부분 수익률, 맞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수익률이 높은 분야도 있을 거고 낮은 분야도 있을 거래. 끝났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런 표철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건법률 같은 데서 배웠을 거라고. 잘 보세요. 수익률이 높으면 민간 부분은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수익률이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요. 맞죠? 즉 수익률이 높으면 민간 투자 가능하다고. 됐어? 지문에 명시적이진 않지만은 그러면 수익률이 낮으면은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 투자가 해야 돼? 그게 문제야. 즉 수익률이 높은 분야는 민간이 가능하니 민간이 어려운 수익률 낮은 부분을 공공이 맡아서 하면 되겠구나. 글의 정보 정리하면 이렇게 한 방에 정리잖아. 됐어요? 그럼 뭐겠어? 네, 5번이죠. 5번이죠. 왜?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률이 높은 데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률 낮은 부분에도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적인 이유로 니네가 대신해줘라. 그 얘기가 정확하게 5번 선지에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이런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희도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번씩 게임을 해요. 뭐 오버워치 이런 걸 한 번 해, 롤 이런 거 한 번씩 해. 옛날 여자친구는 엄청 롤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짜 부모님 왕도도 많이 물어보고
아버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걔네들한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애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 좋은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뭐 너무 많아요.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데. 근데 여러분 나이대가 왜 중요하냐면 딱 15세에서 25세 사이에 형성된 두뇌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가 더 크면 좋겠지만 나이 50대까지 키 크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 키도 이제 거의 성장기의 끝에 왔을 거야. 안 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주무시고 소고기 많이 드셔가지고 키도 많이 빨리빨리 늘리시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두뇌 성장은요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결정이 되어버리면 평생 그 머리로 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때 배워놓지 않고 그때 뭔가 사람의 태도나 자세가 안 갖춰지면요 요즘 뭐 100세 시대는 120세대라고 하는데 진짜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이유도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있는 거거든. 좀만 힘내세요. 자 46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표를 그리면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이 정보 처리 방법 저한테 배우시면 되게 쉬워지는 문제고 아니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둘 다 주장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 거냐.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요.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주장은요.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죠. 이런 주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찬성 측의 근거는 뭐여야 되냐는 거야. 아이고 거꾸로 적었네요. 주장과 근거. 그럼 봐. 지금 할인율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야 되는지 낮아야 되는지잖아요. 잘 봐봐. 일단 1번 선지부터 하나씩 볼게.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대죠. 그럼 반대의 근거로 할인율을 낮게 보겠대요. 잘 봐. 후손의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개발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개발을 안 해야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할인율을 높이려잖아. 그럼 벌써 정답은 둘 중 하나겠죠. 둘 다 똑같이 반대인데 근거를 정반대 근거를 가져왔잖아. 정답은 둘 중 하나인 거야. 3번 선지 볼래요? 개발업체는 개발해야 되겠지. 확보하기 2회. 여기는 찬성이죠. 근거로서 뭘 가지고 왔어? 높은 할인율을 가져왔잖아. 그럼 정답이 2번이겠죠. 왜? 봐봐. 반대하니까 할인율을 낮게 볼래. 찬성하니까 할인율을 높게 볼래. 이 둘은 논리적으로 통하잖아요, 지금. 반대하니까 할인율 낮아. 찬성하니까 할인율 높아. 상반되잖아요. 반대할 때 낮아. 찬성하면 높아야지. 라고 얘는 일관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잖아. 반대일 때 낮아, 찬성일 때 높아. 근데 2번만 지금 거꾸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선지만 비교해도 이렇게 구조 잡으면 알다시피.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인율이 높으면요. 다시. 할인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야. 여러분 이거 10년 뒤에 100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10년 뒤 100억이 아니라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거죠. 이해됐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냐는 거지, 결국에는. 이해됐어? 자, 그럼 봐, 여러분. 여기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을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10억의 이자가 10%였으면 1년 뒤에 얘는 11억이 되고요. 20%였으면 12억이 되고요. 100%였으면 20억이 되고요. 200%였으면 30억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왜? 10에 10%가 플러스 되니까 11이죠. 10에 20%가 됐으니까 10 플러스 10이죠. 10에 100%니까 10 플러스 10에서 20이고 10에 200%니까 10 플러스 20에 30이라고. 됐어? 즉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년에 돈을 많이 받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거꾸로 와볼게. 잘 봐봐. 이거 할인율 개념으로 할게 이제. 그러면 보세요. 할인율 개념으로 200%가 30%에 적용이 되면 30억에 적용이 되면 10억이에요.
할인율이 10%였잖아요. 11억이 10억이에요. 이해됐어?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깎이잖아. 이해됐어요?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30억이 10억이 되기도 하고 11억이 10억이 되기도 하는데 할인율이 높아야 더 많이 깎인다고. 20억이나 깎였잖아. 얘는 1억밖에 안 깎이는데. 즉 할인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반대 입장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할인율을 높게 해서 100억이야. 야 그거 씨발 지금 10억밖에 아니잖아. 어디서 사기를 쳐? 라고 현재 가치를 떨궈야 현재 가치가 얼마 안 돼요라고 근거를 잡아야 반대의 명분이 생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 할인율을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은 2번인 건데, 여기까지 이해해서 풀었으면 참 좋았고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선지간의 논리 비교를 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고생들 하셨고 이거 필기할 수 있게끔 나눠 드릴 테니까 필기하고 마무리 지으세요.